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3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파월 페드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여파가 지속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6일 파월 페드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점이 연일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하였고요. 파월 페드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까지 올리고 한동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CME 페더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9월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74.5%로 크게 상승했으며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5.5%로 낮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이후 시장의 반응에 행복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지난달 FOMC 이후 주식시장 랠리를 보고 신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얼마나 전념했는지 알고 있다며 왠지 시장이 오해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딱 그거죠.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것이고 금리 인하 이거는 지금 당장 생각할 단계가 아니고 금리를 올린 다음에 인플레가 확실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높은 상황을 꾸준하게 유지할 생각이 있다. 지금 이게 시장의 기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 97.01달러로 4.2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일단 미국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 넉 달째 마이너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장이 어느 정도의 선반영이 되어 있었을 것 같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여전히 이제 경제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는 23년 경기 침체 진입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22년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건 미국의 경제는 지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연준은 아직 경기가 좋구나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경기 침체는 결국 23년에 올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이 경기 침체면 다른 나라들은 경기 침체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돌입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원달러 환율 보면은 대충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상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에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여기 역시 연준 9월에 50bp로 금리 인상 속도 늦출 가능성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페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8월 달에 나올 7월 지표를 보고 이거 보고 나서 9월 달에 이 50bp로 이제 늦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지금 50bp 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채권 시장을 보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75bp가 75%고요. 지금 50bp가 25%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가능성만 있다는 거지. 이 뉴스를 보고 55bp가 될 수도 있겠다,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지표부터 보자. 여기에 그냥 일단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이제 맹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WSJ,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거친 발언,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뭐 이들이 그렇다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 쪽, 이게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 9월 9일 EU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핵심은 일단 러시아 지역에서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만큼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게 러시아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될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절대 갑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 좀, 이제 우리한테 좀 잘 봐달라. 여기 잘 통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러시아, 너희 나쁜 놈이니까, 우리 너희한테 안 질 거야 라는 태도가 나온다면 지금 에너지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 곧 있으면 또 겨울이 오니까.
해가지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제유가 4% 넘게 올랐잖아요. 다시 100불대로 올라가는 게 이런 것들 때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원유 15%, 구리 14%, 밀시 22%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최악의 인플레 끝이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 일단 밀 가격은 오케이. 지금 뭐 남미나 미국에서 굉장히 이 곡물 생산이 잘 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빠지는 이런 것까지 기대가 가능한다라는 이야기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중국 쪽에서 인플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경제 성장률을 올리려고 SOC 뭐 인프라 투자 같은 거 진행한다고 하고 있죠. 그랬을 때 토목도 토목이지만 뭐 전기나 이런 걸 깔 때 뭐가 들어갑니까? 구리 들어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투자를 했을 때 구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고 그리고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지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구리의 사용량이 증가할 테니까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 반등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곧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예? 석유 난방 많이 하잖아요. 암만 뭐 지금 친환경 부르짖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석탄도 계속 뗄 것이고 석유도 뗄 것이고 원전도 결국 다시 할 것이고 했을 때 석유의 사용량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가스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체제를 찾을 때 석탄보다는 이왕이면 석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오늘 100불 아래 97달러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자, 해서 석유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정제 쪽 말고요. 네, 석유 발전 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끌 쪽 지금도 허리 휘는데 주담대 고정금리 6% 돌파. 예, 주택가격 계속해서 빠지는 소리 들려오고 있고 자, 당연히 이런 소리라면 디벨로퍼들 그리고 이 부동산이 이제 자산 가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던 기업들이 있다면 빠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반도체 바닥론 솔솔 투자 매력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반도체 자체가 수출 쪽이 주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되게 좋잖아요. 예, 해서 이러한 부분은 괜찮다.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해서 디램 값의 가격이 바닥까지 가는 것이냐라는 부분은 전 아직 모르겠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금리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의 사이클은. 근데 지금 금리 계속해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은 이 원달러 환율까지 안정이 되는 모습이 연결이 된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한 지금으로부터 1년에서 2년 정도는 우하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굳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는 계속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서 이제 시장 정리 한번 맞춰봤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정리해서.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렇죠. 영상 소개란에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내용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현재 차트만 놓고 보았을 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11선 이탈하면 좀 더 빠질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지지해주면은 괜찮긴 한데 이게 안 되면은 단순 여기서 비중 조절하고 조금 더 빠지고 나서 저점 매수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어떤 식으로 이걸 보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온 뉴스들을 보자면 나쁘진 않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협력사와 사용 후 핵 연료 용기 경쟁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면서 후처리에 대한 요 비전 역시 계속 시장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감 역시 큰 것들이 계속 온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야 이제 돈 벌겠구나 라는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여기에다가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러한 메가톤급의 이슈가
몇 개는 더 나와줘야지 요 라인을 뚫고 본격적인 아주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 그 흐름은 완벽하게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 어떤 것들 보면 좋을지 한번 이제 보자면 일단 수급부터 볼 때 외국인은 일단 매도하고 있습니다. 요거 플러스로 바뀌어줘야지 예, 추가적인 상승 괜찮게 기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요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봤을 때에는 현재 뭐 큰 흐름상에 나쁜 건 없어요. 수렴 이후에 발산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61선 쌍바닥도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추세 역시 흐르는 게 바뀌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게 여기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갈 것이냐 이게 갈리는 건데 현재 여기에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11선을 이탈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양봉 있죠. 이게 음봉에서 시작해서 양봉으로 바뀐 것이긴 하지만 여기 아래로 빠진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마지노선은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파란색 선치인데. 자, 근데 거기를 빠진다라고 해서 끝이 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세는 좋습니다. 그렇게 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빠지더라도 딛고 올라갔을 때에는 한 번 더 상승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자,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 이평선들 밀집되어 있는 데 있죠? 한 대략 한 2만 원 전후 여기까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베스트는 21선인데 과거에 21선 이렇게 딛고 떨어지는 게 많이 없어갖고 다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21선이 얼만큼의 효용 가치를 할지에 대해선 의문을 좀 표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2만원 라인까지는 감안을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라인 이렇게 봤다면 이제 만약에 여기서 11선 계속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일단 매물대를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보자면 자, 일단 제일 먼저 요 라인 제가 계속 항상 말씀드리는 23,000원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23,000원을 뚫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 고점 부근까지 한 번 더 시도를 할 것 같고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전 최고점 여기까지 3만원 부분까지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뉴스는 괜찮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어진다면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2번. 현재 위치에서 11선과 그리고 이전에 여기 있죠. 아래쪽 가격적으로 얼마냐? 21,300원. 21,300원 이탈 시에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 자, 3번. 다만 이런 거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다시 한번 23,000원 부근까지는 도전을 해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그 다음 스텝인 한 25,000원 중반대까지는 한번 노려보기 괜찮다. 근데 여기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 고점이고 거기도 뚫어주게 된다면 최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가격적으로 11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일단 이것만 보면은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하니까 재미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횡보 구간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몇몇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런 포인트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몇 번을 강조를 더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좋은 내용들, 좋은 전략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제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만 명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한 번씩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전 여기서 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옆에 가입하기, 멤버십도 좋은 거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충남이었습니다.